그래서 오늘은 이제 호퍼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이 고독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보통 우리가 이제 고독이라고 하면은 좀 불행한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현대 사회가 이 고독을 피하기 위해서 갖은 모임을 만들고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만남을 갖고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고독이라는 것이 해결되는 건 아니죠. 여전히 우리는 고독하고, 아무리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분주하게 살아가더라도 그럴수록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주제로 잡았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보편적인 정서에 호소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호퍼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작품 속에 고독한 사람들은 내 자신의 반영일 것이다. 아마도 그것은 모든 인간의 조건일지도 모르겠다. 호퍼의 뭐 특별한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도 그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정서가 아닌가. 옆에 누가 있다고 그 고독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둘이 같이 있으면은 두 명이 합쳐진 고독이 있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그거를 잊는 것이지 근원적인 해결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고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철학적인 문제인데, 우리는 가장 고독할 때 자기의 실존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뭔가 더 본질적인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호퍼가 보는 고독은 부정적인 개념인가 긍정적인 개념인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고독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고, 외톨이되지 않고 소외되지 않도록, 왕따 당하지 않도록 여러 장치들을 해놓는 거잖아요. 사회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근데 진정한 예술가들은 고독해야 예술이 되는 거죠.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이 고독할 때 인간은 자기의 어떤 그 본성, 본질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진짜 참다운 어떤 충만감을 느낄 수도 있다. 그렇게 보면은 매우 긍정적인 의미의 고독이 되겠죠. 자, 이 스케치를 보면은 이 9살 때 그린 스케치인데요. 아니, 이 꼬마가 이런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노트에 보면은 이런 글씨를 써놨어요. 홀로 넓은 바다, 바다 위에 홀로. 이게 이제 사무엘 테일러 콜리지라는 시인의 늙은 선원의 노래라는 그 시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천성적인 타고난 천고라고 그러죠. 타고난 고독. 그러니까 애가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죠. 또 호퍼가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 렐프 월도 에머스라는 사람이에요. 미국의 시인인데, 이분도 개신교 목사의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신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됐는데, 자연이 우리 인간 안에 있고 인간의 부분이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분도 이제 범신론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실제로 힌두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 브라만 아트만의 관계, 범아 일여, 우주와 내가 하나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사상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분도 이제 그러한 범신론적인 사상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동양 사상의 영향을 아주 깊게 받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서양의 낭만주의라는 것은 동양 사상을 최초로 이해한 사조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서양은 전통적으로 이성을 중시한 문화였었고,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자연을 정복하고자 했던 그런 문화였었죠. 18세기 계몽주의까지 그게 주류를 이루었었죠. 근데 19세기 낭만주의에 와가지고 그런 전통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그 자연의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것이 서양에서는 현대고 동양에서는 그게 전통이에요. 전통. 왜냐하면 동양은 원래
자연과 인간을 하나로 봤기 때문에 인간을 소주로 생각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서양으로 보면 이게 낭만주의인 거죠. 그래서 철학적으로 보면은 동양의 고전이 서양의 현대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문학도 마찬가지라고요. 문학에서도 에머슨 같은 사람은 굉장히 영향이 큰 사람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시인이죠. 이분이 힌두 사상의 영향을 받았어요. 이분의 그 저서 중에는 우파니샤드가 있어요. 우파니샤드. 거기서 그만큼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고, 철학자인 쇼펜하우어나 니체도 다 그 우파니샤드의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인간과 자연은 하나이고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갖고 있는 고유한 그 개성을 중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무한함을 유일한 교리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내 안에 답이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인간이 그 신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머슨을 데이비드 소러와 함께 이 초월주의라고 불러요. 초절주의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무튼 인간의 그 이성이라든지 이 경험을 초월해가지고 직관에 의해서 진리를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성보다는 상상이라든지 직관 이런 걸 중요시하는 거거든. 그래서 신이라든지 인간, 자연을 그 우주 영혼의 공유자로서 보고 인간과 자연에 내재하는 신성을 중요시한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게 범신론이죠. 그러니까 개신교 목사지만 동양의 범신론을 신봉했다. 그러니까 예술이 되는 거죠. 자, 이 호퍼의 얘기인데요. 나는 에머슨을 정말 존경했고 그의 책을 읽고 또 읽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다루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호퍼라는 작가가 작품을 통해서 지향하는 바가 뭐냐.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떤 철학가가 됐던 문학가가 됐던 나와 공명이 되면은 그러한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책들을 보는 이유는 나를 공명시키는 대상이 뭐냐 이걸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고독이라는 키워드를 어떻게 해석하냐 했을 때 저는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에머슨의 얘기는 이분의 그 유일한 교리가 개인의 무한함이라는 거예요. 뭐 하늘의 영광 이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개인 안에 신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개인 안에 있는 그 신성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교리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그 개인이라는 것은 초월적인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초월을 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호퍼가 말하는 고독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초월적 개념이고 그럴 때 인간은 가장 큰 충만감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이제 현대 사회를 떠나가지고 산속에 며칠 들어가 있으면은 핸드폰 없이 들어가 보세요. 처음에는 막 손이 막 떨리겠죠. 그죠? 막 불안해요. 어? 미치겠죠. 누구한테 연락하고 싶고, 그냥, 어? 근데 한 달, 2달 있으면 이제 그런 욕망이 다 끊기고, 진정한 고요와 평안을 느낄 수 있겠죠. 그때 자연이 들어오는 거죠. 새 소리가 들려오고, 바람 소리가 느껴지고, 시냇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고, 공기의 맛이 느껴지고, 자연과 내가 하나 되는 충만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럴 때 그 고독이라는 것은 충만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고독이라는 것은 소외거든요. 뭔가 고립돼 가지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그 소외된 불행한 정서를 생각하지만 지금 에머슨이 말하는 그 개인이라는 것은 전체와 연결된 우주와 연결된 신과 연결되는 그런 개념이고 호퍼가 추구하는 고독이라는 것은 그런 경지라는 거죠. 굉장히 깊은 얘기잖아 이게. 그러니까 뭐 호퍼가 그냥 그림을 그렸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죠. 근데 호퍼가 이 에머슨을 정말 존경했고 그의 책을 읽고 또 읽었다. 에머슨의 그런 철학을 정말 좋아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고독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고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호퍼를 공부할 때 호퍼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내가 진정으로 영향을 받은 것은 오직 나 자신이다. 물론 뭐 많은 작가들의 영향이 있었지만 진짜 영향을 받은 것은 나 자신이다. 자기 안에 깊숙이 들어있는 자신의 본성. 제가 낭만주의라고 보는 것은 이제 이런 지점 때문에 그러는 거죠. 사회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인 것이고 철저하게 자기 안에서 답을 찾았다. 그래서 이 낭만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이고 저는 호퍼의 힘은 바로 이 지점에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떤 작품이 그 울림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 것은 작품이 이렇게 현대적이거나 뭐 아방가르드 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양식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정서적 울림 이런 거잖아요. 그 최대한 그 사실적인 형상을 따라가면서도 본인이 추구하는 그런 이상적인 이데아를 놓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얼리즘으로 빠지지 않고 어떤 깊은 정신 세계를 드러낼 수 있었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그것이 이제 이 호퍼가 밀사에서 영향을 주지 않고서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저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를 찾아 들어갈 때 어떤 감동과 울림을 줄 수 있다. 이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 거죠.